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뭔가 엄청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혁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은 한 번 정도는 다 갖지 않습니까? 그건 뭐 몰입이 되기도 하고 루틴 만들기가 되기도 하고 선공부 후 실행의 그런 습관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무의식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소한 것의 주관자 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기 시작하면요, 혁명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우리 자신의 새로운 변화를 기도하는 하나의 계기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삶의 주관자 되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은 쉽지 실행이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연습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역전,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정말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에 주목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전체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는 적어도 서너 번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 역전이라든지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몰입의 경험이라든지 루틴을 잘 만들어서 자신의 일상을 바꿔본다든지, 제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선공부 후 실행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붙는다든지, 또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무의식을 우리 몸에 장착한다든지 이런 것이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보고 그중에 내가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챙겨서 우리 인생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주관자 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행위하는 모든 것들의 실질적인 주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혁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추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몰입이라든지 선공부 후 실행이라든지 루틴의 습관이라든지 또는 긍정의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몸에 붙일 수 있어요. 그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인생의 주관자가 실제로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예민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 교육을 해요. 정말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고 아이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시켜보기도 하고 같이 연습을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정말 마음과 몸을 다해서 아이 교육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하는 행위인가, 이것을 예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와의 관계의 핵심은,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사랑을 주는 거죠. 이거는 인류에게 공통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의 결과로 주어질 그 아이 스스로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본래의 모습일 텐데 혹시 나는 아이에게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아이가 이런 현세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너무 어렵게 사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 그러니까 욕심과 걱정의 노예가 돼서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것은 나 자신이 주관자가 돼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욕심이 주관자가 돼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걸 제가 예민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선행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 같은 것을 설정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 페르소나로서의 목표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부모들 또는 사회 통념적으로 그것이 가치롭다고 얘기하는 것에 내가 휩싸여서 페르소나로서의 나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야. 그러면 삶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페르소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미묘한 지점들을 잘 되짚어 보면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전체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삶의 주관자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판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내가 삶의 주관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되면요, 인생 혁명 정말 일어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쁨의 크기가 훨씬 커지고요, 작은 성취들이 감각으로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물론 막 갈아 넣는 시기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관자가 되면 고통조차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요, 인생 혁명을 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하루 일상을 쭉 적어 보시고 내가 주관자로 살고 있는지를 다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침 기상이야. 내가 맑은 공기를 위해서 아침 기상을 하고 있나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있어. 이것은 나의 몸의 깨끗함에 대한 욕망과 기쁨, 이것을 위한 행동인가? 나의 멋을 위한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엄청 사소하죠? 아침 식사를 해. 이것이 밥의 그 감미를 느껴가고 반찬들의 재료의 맛을 정말 음미해 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식사,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자, 이제 내가 밖으로 나가 출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죠? 이때 나는 거리로 나아가면서 세상과 대면하고 사람들과 대면하는, 어찌 보면 그것이 나를 실현하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활기차게 내가 나가고 있는 건가? 외출의 나의 결정이 진정한 나의 생각에 기반한 주관자로서의 행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이 일을 해요, 어떤 만남을 가져요, 이거 마찬가지로 다 예민한 감각으로 이것이 나의 주관자로서의 행위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밤 시간까지 하루의 일정을 쭉 적어 놓으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는 작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TV를 봐요. 그러면 이 TV를 보는 것이 내가 TV를 꼭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인지 할 수 없이 보는 것인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다 체크해 가지고 모두 삶의 주관자가 돼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너무 피곤한 삶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익숙해져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가 주관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일상을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 있으니까 초기 단계에서 체크하는 것에 어떤 빡빡함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크가 되셨으면 당연히 연습을 해보셔야죠. 2단계는 사소한 것의 주관자가 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하시라 그러면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주관자 되기 연습을 루틴처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요 세 가지를 권합니다. 물론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제 경우는 이런 연습이 굉장히 빨리 몸에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하는 거죠. 첫 번째는 식사예요. 이거 식사 정말요, 생존을 위해서 막 퍼먹는 경우도 있고요, 이야기하느라고 식사가 주인이 아니라 이야기가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끼는 혼자 식사를 하면서 식사 그 자체의 행복, 음식물과 내가 만나는 것, 이것에 집중하면서 식사를 즐겨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식사의 주관자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 아니겠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밥을 먹는다면 그 밥의 감미를 느껴보고 반찬들의 고유의 맛을 느껴보면서 그런 맛을 향유하는 자신의 행복감, 그것을 극대화해서 느끼려는 그런 반복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의 주관자가 되는 연습이죠. 두 번째 제가 권하는 것은요, 꾸밈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바깥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씻기도 하고 약간의 화장을 하기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고르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남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승하다면 그거는 주관자로서의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긴 한데요, 내가 나를 정말 멋지게 꾸미고 싶은 그 욕망의 표출로서의 꾸밈의 행위,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바라는 시선보다는 내가 느끼는 멋으로 그것을 극대화하려는 꾸밈 행위, 그것을 꼭 해보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이타적 행위를 해보는 거예요. 이 이타적 행위가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과 관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타적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힘이 있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들러의 타자공원의 개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요, 이거 하루에 한 가지씩 하려고 계속 되뇌어보고 하지 않으면 잘 실천이 안 돼요. 대체로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선물을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쉽게 우리는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연상을 해보면 그 친구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지, 오늘은 내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꼭 건네야지 라든지, 뭐 볼펜 2자루라도 좋으니까 내가 써보니까 이거 되게 좋더라,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무엇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나른하고 피곤해지는 시간에 차를 한 잔 타서 마시면서 좀 릴럭스 하면서 일을 하면 좋겠네, 이렇게 말을 건넨다든지, 이런 게 다 이타적 행위거든요. 그것을 하루에 한 개씩 해보시는 거죠. 그 이타적 행위의 주관자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하루에 3가지씩만 자기가 진정 주관자가 돼서 하는 행위들을 일상에 한번 박아보시라는 겁니다. 요거 조금 반복적으로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제가 권하는 이 세 번째 단계를 저는 특히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관자로서의 삶을 이틀간 살아보기입니다. 저는 초기 단계에서는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은 이걸 꼭 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물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하셔야 세 번째 단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자신의 특성, 그러니까 주관자의 특성을 조금 메모를 해두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유라든지 어떤 이타성의 행복감을 중시한다든지 행복감, 즐거움이라든지 또는 성장의 욕구라든지, 이 주관자의 특성을 몇 가지 키워드로 써보시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우선순위 3개라든지 4개를 메모해 두시길 권하고요. 그 상태에서 요 이틀은 모든 것을 완전히 내가 주관자로 실행할 것이야 라고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사는 그런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상의 계획을 쭉 짜두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획 짜기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계획에는 버퍼 시간이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여유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계획 안에는 자기 인생의 목표와 관련된 어떤 행위가 반드시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공병인간이 되실 분들은 독서 시간 같은 것이 1시간 정도 박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저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쭉 짜봤어요. 거기에 주관자로서의 특성이 메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비교해 가면서 그 행위를 할 때 진정 내가 주관자가 되려면 무엇에 주의를 해야지 하는 것들을 같이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실행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서너 달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은 완전히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보는 이 경험을 몇 번 쌓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요, 평상시에도 이거 내가 주관자로서 행위하는 것이야? 하는 것을 자꾸 반추하게 되고 진정한 삶의 주관자로 변화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권하는 거는 자꾸 표출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틀 삶의 주관자로서 행위를 해봤을 때는 일종의 주관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일기, 내가 주관자였는지를 체크해보는 일기, 이런 것들을 꼭 써보시기를 권해요. 이것도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진정한 주관자가 되는 그런 감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삶은 당연히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진정한 주관자로서 그 작은 행위들 또는 큰 행위들을 하게 되면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집중도도 달라지게 되고요. 어떤 부분에 자기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지고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작게 느껴지지만 정말 큰 것이 이러한 사소한 것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도에 의해서 점차 큰 변화를 이뤄내시게 되고 이것이 곧 자기 혁명으로
도달하는 그런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이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서의 태도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적극적인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